네, 청와대가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추가 조사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입장을 다시 내놨습니다. 남한의 영해 침범을 경계하면서 북한 영해는 자체적으로 수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전문가 모시고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향후 남북 관계 전망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평도 일대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조사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오늘 다시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 형태로 이게 입장이 나왔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이렇게 우리 정부가 입장을 다시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다소 좀 신속하게 입장을 또 추가적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이 의도는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번 사태 자체가 우리가 안일하게 볼 수 있는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긍정적인 해석을 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논란은 이제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답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논란은 이제 제외를 하고요. 예. 북한이 우리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보여줬던 어떤 그 남한을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남한을 배제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의 경향성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북한이 남한이나 또는 국제사회를 의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게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도 형태가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내놓은 건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시나요? 이게 이제 당국자가 직접 얘기하는 것과 예. 또 그 언론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약간 좀 격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당국자가 얘기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공식적인, 물론 이제 북한 체제상 당국이냐 아니냐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국자 명의로 공식적으로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좀 더 공식화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남한에 대해서 약간 경고성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과 남한 국민들을 향해서 이미 사과를 한 상태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또 북한의 당국자가 남한이나 남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경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분위기상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좀 다소 논란의 여지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좀 경계하면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그렇게 거네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내용을 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제목이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남측이 해상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북측의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있다. 중단하라 이런 경고를 한 건데 근데 우리 군에서 내놓는 입장은 우리 측에서는 정상적으로 수색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해석을 하는 NLL을 해석하는 그 기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모든 문제의 원죄는 휴전 협정에 있습니다. 이 휴전 협정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아마 참여를 했다면 좀 더 잘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휴전 협정에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육상에서는 이게 분계선이 그어졌는데 해상에서 분계선을 명확히 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해상에서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남북 군사 분계선을 그을 때는 북한은 사실상 해군력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바다에 별 관심도 없었고요, 능력도 없었던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1953년에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 장군이 소위 이제 우리가 NLL이라고 부르는 북방 한계선을 그은 거죠. 그것은 우리 서해 5도,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서해 5도와 북한의 황해도의 어떤 그 중간선을 이렇게 그은 것인데 이것은 이제 사실상 처음의 의미는 말 의미에서 보면 북방 한계선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의 의미에서 북쪽인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방 한계선이 아니고 북방 한계선인 것은 우리가 그 이상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관할을 하겠다라는 거였고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북한이 이제 1973년에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좀 해군력이 조금 어느 정도 생기니까 경기도와 황해도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기들이 200캐리 경제 수역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으로 들어올 때는 자기들의 허가를 받아라 이랬었는데 아까 이제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만 1999년
이제 소위 지금 해상 분계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예.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둘 다 일방적으로 선포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실효적인 지배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NLL이 이 남북 간의 분계선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예, 그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 북방 한계선 NLL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그 휴전 협정 당시에 정해져 있는 그 정해진 공식적인 그 기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죠. 휴전협정에는 저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휴전협정에는 저기 보시면 육지의 군사분계선이라고 점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가 이제 휴전협정상에 나온 것이고요. 아. 만약에 휴전협정 당시에 저 북방 한계선이든 어디든 간에 해상 경계선을 그었다면 지금 이런 논란이 전혀 없게 됐겠죠. 근데 해상 분계선을 긋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1953년 8월에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 장군이 예. 그 북방 한계선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북방 한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군과 미군, 유엔군이 저 북방 한계선까지만 우리가 관할을 하고 그 이북은 정찰이나 초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 당시에 반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해군력이나 공군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저 선에서도 뭐 별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북한이 해군력과 공군력이 생기면서 영해에 대한 어떤 이제 의지를 갖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종전이 된 것이 아니고 정전 상태 있지 않습니까? 예.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적인 지배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전쟁 중이거든요, 아직도. 예. 멈추고 있지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까지 점유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효적인 지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안에 다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뭐 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사이에 또 구분을 짓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요.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 왜 저 이야기를 다시 꺼낸 거라고 보세요? 그럼? 예, 지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지난 2018년에도 9.19 군사 합의를 하면서 저 지역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이전에도 계속 논란이 있었고요.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최초의 사건 사실은 그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 합의서 아닙니까? 1991년. 뭐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건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를 뛰어넘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도 저 NLL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공식적으로 저것을 협의를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때까지는 현재 관할 구역에 실효 그 지배를 한시적으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까지는 그것을 북한도 암묵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문제는 나중에 혹시라도 종전을 하게 되거나 또는 해상 분계선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된다면 저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명시적으로 저 부분을 인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인정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협상에 대비해서 현 상황에서 계속 이게 지금 우리 영해인데 너희들이 넘어왔다라고 계속 기록을 남겨놓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도 그 북한 자체적으로 수색을 전개할 계획을 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시신을 시신을 수습을 하면 송환 절차, 방법을 어떻게 할지를 좀 생각해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라고 좀 들으셨어요? 뭐 이제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 북한 영해에서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책임을 지겠다. 남한은 상관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공동조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북한의 입장으로 봐서는 뭐 북한 입장에서 이게 뭐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건도 아니고 굉장히 불리한 국제적으로도 좀 이게 그 이슈화가 되면 될수록 불리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이 공동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자꾸 이벤트를 만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상분계선을 만약에 협의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현재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행동 그리고 북한이 취하고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아마 이제 본인들의 논리를 내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후를 위한 좀 명분을 만들어 두는 것이다.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측이 공동조사를 하자라고 요구를 한 후에 내놓은 답변이 이런 것이었는데 사실 공동조사를 하자
하지 말자 이런 명확한 대답은 또 지금 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수색을 전개할 것이고 만약에 찾으면 어떻게 인도를 할 것인지 송환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간접적으로나마 공동 조사를 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피력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잘라서 공동조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어떤 그 극적인 상황 전개가 있어서 뭐 공동조사로 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좀 바다기 때문에 설령 우리 이 함정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뭐 북한에 무슨 큰 위해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의 어떤 결단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충분히 뭐 그런 일들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굳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할 이유까지는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공동 조사가 필요한 것이 우리 군에서 발표한 내용과 북한 측에서 발표한 내용에서의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인데 그중에서도 월북 여부. 우리 군은 감청 같은 것을 포함한 첩보 정보들을 좀 다 이제 분석을 해서 조합을 해 보니 월북 의사를 밝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측에서는 불법 침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유가족 측에서도 월북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 규명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게 월북이냐 아니면 북한이 주장하는 침입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사건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것도 인도적인 사건이냐 정치적인 사건이냐를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뭐 이것이 월북이든 아니면 뭐 침입이든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장을 하지 않고 있는 민간인을 사살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항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 사살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전혀 다른 또 차원의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이제 월북이다라고 판정이 된다면 소위 우리 남측에서도 현재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 일단 위반이고요. 그렇게 이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월북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해석이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거꾸로 북한의 입장을 이제 받아들인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침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본인들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침입했기 때문에 사살했다라고 하는 것과 본인들에게 넘어오려고 하는 귀순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살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의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침입이라고 얘기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빨리 규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남북 간의 발표 차이가 있는 것 중에 먼저 짚어봤던 월북 시도 여부, 그 외에도 시신 소각 여부, 그리고 상부의 지시 여부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그 상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것은 상부의 지시에 따른 의도적인 사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놨는데 북한에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소령급의 그 정장 경비정 지휘관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장의 판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차이는 또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이거야말로 이제 북한의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리고 우리의 어떤 추정 여기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즉각적으로 본인 명의의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최고 지도자까지 가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아마 그 정도 최고 지도자까지 올라갔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했겠죠. 예,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텐데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마 이루어진 그랬기 때문에 시간도 좀 오래 가고 뭐 태워버리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상부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발표한 상부보다는 높지 않을까라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상부가
그 김정은 위원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 지역의 함대 사령부라든지 그 정도 그러니까 뭐 군 기관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고위직까지 좀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뭐 이미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극도로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비단 북한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초병이 만약에 민간인이 뭐 예를 들어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술 먹고 부대에 침입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막지 못하면 처벌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살한 그 위병은 포상을 받고 진급이 되고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그런 이제 지시가 내려와 버리면 현장에 있는 군인들은 지시대로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기 위한 네.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공동조사를 해봐야만 그 진위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내놓은 입장대로 그 책임 지시가 내려와서 사살을 시켰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이 거기에 또 응할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측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누군가가 처벌을 받는 것이 맞는데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총을 쏜 지휘관은 사실은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러면 최고 지도자가 직접 지시를 했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또 따져봐야 될 텐데 아마도 최고 지도자는 그 이전에 경계를 확실히 하고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사살해라라고 하는 일반적인 지시를 내렸을 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또 최고 지도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간에 누군가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령을 내렸느냐.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 부분도 참 회의적으로 보이는 것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탈북자가 지금 북한으로 넘어가서 개성 시내가 발칵 뒤집혔던 뉴스가 얼마 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건 이후로 지금 북한의 경계가 더 삼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나름대로 코로나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하에 그 어떤 것도 개미새끼 한 마리 들여보내지 말아라고 하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뭐 공동 조사에도 북한이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내놓는 발표에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뭐 계속 공동조사는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해상에서 수색을 위한 공동조사도 필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과연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인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이 뭐 잘 협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일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마 뭐 자기들이 또 녹취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투명히 제시를 하고 우리도 또 같이 보면서 서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관련된 이야기들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